또 다시 나오는 표현대로 발 쭉 뻗고 주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당신 말 믿고 내가 나 좀 잘못한 것 같아라고 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. 만약에 내가 플랫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덜 열받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눈여겨보시는 2차 전지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? 2차 전지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소재 쪽. 뭐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인지도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 가격에 비해서도 앞으로 이제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전기 자동차 도입할 때 테슬라 주가 보면 한참 이렇게 밑돌다가 이제 쭉쭉 올라간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쭉쭉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제 안 오를 거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보이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얘네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, 또는 그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 CEO가 앨런 머스크 그 아저씨가 사실 엄청난 천재잖아요. 근데 그분이 요새는 관심사가 이제 자동차에서 사람을 좀 화성으로 보내보자 라고 하는 걸로 옮겨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떤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렇게 2차 전지에 대입해서 놓고 보면은 2차 전지도 아직까지 뭐 규격을 어떻게 하냐, 뭐 원통으로 만들까, 뭐 깍으로 만들까, 뭐 소재는 몰라까,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의 포화 또는 한계점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성장주의 특징이잖아요. 지금 너무 비싸. 야, 이거 못 사겠어라고 해도 이게 또 쭉쭉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상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테슬라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. 결국에 전기 자동차가 그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.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요.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. 혹시 헬스케어도 좀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? 헬스케어요? 근데 그 헬스케어랑 바이오는 이게 복불복이 너무 심해.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잖아가 되는데요. 이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신약이 성공할까 안 할까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회사가 뭘 한대더라, 이건 남은 대박이라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섹터에 투자한 ETF 종류를 있잖아요. 거기를 좀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국민주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 며칠 전에 또 반도체법 이런 거 미국에서 규제도 나오는데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2차 전지로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식었죠. 사랑이 식었죠. 그래도 이제 중추산업 중에 하나는 반도체잖아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전망이 아주 밝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세요?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기술들, 요새 보면 챗GPT 아주 뭐 난리잖아요. 그런 거 아니면 더 좋은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.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다른 기업들, 그러니까 앞으로 뭐 IT 기업들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에는 더 빠른 처리 속도, 더 많은 용량,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, SK 뭐 이렇게 해서 좀 반도체가 좀 수요가 줄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사이클 상에서 조금 좀 슬로우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주로 이제 사랑받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향후에도 계속 어떤 반도체는 뭐 산업의 쌀로 계속 이용될 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효합니다.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핫하고 힙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눈을 돌려서 그렇지 어떤 그 기본적인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결코 뒤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오는 표현대로 발 쭉 뻗고 주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당신 말 믿고 내가 나 좀 잘못한 것 같아라고 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 미국에 혹시 독소 조항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서 장사 투자 우리 세금 깎아주니까 얼마 이상 벌면 니네 회계장부 다 까고 뭐 그런 거 리스트 공개하고 다 공개하고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우는 것이 얼마 이상 이익 얻으면은 그거 다 토해내인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적정 이익을
벗어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그 이익까지는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는 매출의 증대, 어떤 이익의 개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이런 제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충분히 상쇄시킬 만한 매력은 분명히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일부 중남미 국가처럼 옛날에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야 석유 시설 이거 국유화해. 이거 야 양키 자본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나라가 투자했던 거를 전면 몰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반도체법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어차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거 가지고 이익이 더 나면 쉐어링 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거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거기 미국에 진출했던 그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.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얘네 세금 많이 내게 하는데 얘네 큰일 났어 라기보다는 저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였어? 로 이렇게 어떤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판단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목적 중에 하나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서 그래도 좀 확고한 그런 자리매김은 뭔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결정? 그런 것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보면은 미국에서 화웨이 니네 다 퇴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촉발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이라는 틀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힘든 점이 바로 그런 거가 있는 거죠.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연결이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장사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법 이렇게 정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해도 결국엔 중국이랑도 암암리에 다 이렇게 옛날에 지었던 공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라는 어떤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은 이 체제 경쟁은 결국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동맹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너 중국이랑 장사하니까 우리가 보호 안 해줄 거야라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체제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.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장사 잘하잖아요. 이렇게 눈치 잘 보면서 어떤 그 정치 지형적인 역학을 좀 잘 이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은 플랫폼은 어떠세요? 네이버 카카오. 네이버 카카오. 보통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성장이 되고 하면 그 서비스에 집중하고 고객 만족에 조금 더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 카카오는 뭐만 했다면 이렇게 분사를 시켜요. 뭐 좀 잘 되는 아이템인 것 같으면은 웬만하면 다 거기가 지금 150개인가 160개인가 계열사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 기업이긴 하고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기회는 분명히 많을 테지만 뭐 좀 잘 되려고 하면은 계속 분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큰 이익을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여기도 뭐 이거저거 사업을 좀 벌리는 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카카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플랫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덜 열받는 그런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거의 50%더 넘게 빠졌더라고요.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정고점 회복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? 정고점 회복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살벌한 시기에도 반밖에 안 빠졌어? 라고 이렇게 좋은 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카카오의 경우에는 내 그럴 줄 알았어. 로 이게 접근이 되는 거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래 그 반밖에 안 빠졌으니까 얘네는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선방했어. 나중에 그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가 언젠가 오게 되면은 얘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다시 기록할 것이다.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
이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상승하지 않고 그동안에 시장의 돈을 이렇게 그 국가가 회수했었는데 요거 다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저희 3% 밑으로 할게요. 뭐 2%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은 굉장한 어떤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저자님께서 보실 때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, 플랫폼, 2차 전지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우선순위를 좀 매긴다면 어떠시겠어요? 우선순위? 네.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네.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각각의 어떤 그 희망과 기대가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하면서 저 이거 샀어요라고 했을 때 옆 사람들이 걱정 안 해주는 주식 그럼 잘한 것 같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주식을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까지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국민주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특히 나 화끈한 거 좋아해. 아니면은 테슬라와 같은 기회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. 나는 큰 수익을 얻어서 나중에 나 이거 갖고 유튜브 콘텐츠로 찍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2차 전지 산업, 꾸준한 성장 그리고 어느 시점에 되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좀 강심장이냐 아니면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 지금 저자님께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가운데서 어떻게 좀 운용을 하시겠어요?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와이프한테 주고 내 노후를 좀 부탁해 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도 좀 섞어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저기는 좀 개인 카페를 하는데 좀 매출이 괜찮고 이제 급하게 내놓으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투자 이제 그 관점에서 카페 인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지금 싸게 나오는 것들. 요새 이게 장사 잘 안 돼서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할까 좀 생각해 보죠.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 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뭐 333 이렇게 나눠서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,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.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요.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거는 1억이 있다면 어느 주식으로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의도라면은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, 만약에 전 영역에 걸쳐서 1억으로 뭐 할까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카페 하나 인수하고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할까 뭐 이렇게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.